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돌쇠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아버지가 어릴 적에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돌쇠는 홀어머니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나이가 들어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고 관직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관직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벌써 관직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한양에서 부임해 왔다는 한 관리를 주막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돌쇠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양에 있는 높은 관리분에게 뇌물을 좀 주고 친해지고 하면 관직을 얻을 수가 있지.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몹시 좋아하며 즉각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돌쇠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니 돌쇠의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어찌 이리 호들갑을 떠느냐? 어머니, 제가 드디어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그래, 어떤 관직이더냐? 그것이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직을 받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의관이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살림이며 한양에서 살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돌쇠는 차마 어머니에게는 관직을 얻기 위해 뇌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왜 내가 돈을 아껴서 무엇을 하겠느냐? 얼마면 되겠느냐? 한 500냥쯤 되려나 돌쇠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 500냥쯤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1000냥을 내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나란 일에 신경이나 쓰거라. 그리고 돌쇠는 어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 한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의 인심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돈 냄새들은 또 어찌나 잘 맞는지 돌쇠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돌쇠에게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관직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돌쇠에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한 양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관직을 얻기 위해 오셨나? 아니, 어떻게 알았소? 맞습니다. 관직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관직이 그냥 얻어지지는 않지. 돈이 필요하지 않겠소? 그 말에 돌쇠는 겁도 없이 돈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 돈 있어. 아주 많소. 그러니 양반은 눈을 반짝거리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만. 이거 준비를 잘해 오셨군요. 그래, 이 돈 주머니에 얼마가 있나? 어떤 관직을 원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1000냥이면 어떤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1000냥 정도면 뭐 그냥 보통이지 관직을 얻기에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니겠소. 최근에 지방에서 올라온 김가라는 양반이 1000냥으로 사또 자리를 얻었는데. 그러니 돌쇠는 양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또면 어떻소? 사또면 아주 좋지. 어디든 좋으니 내가 사또 자리를 얻게 좀 해주시오. 그러자 양반은 말했습니다. 네, 이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닌데 보아하니 좋은 사람 같아 보여. 네, 특별히 해주는 것이오. 일단 1000냥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정승댁으로 잘 갖다 주고 부탁을 해주겠소. 그런데 어디 사시는 이시오? 저는 한양에서 살고 있는 김아무개요. 그럼 저기 홍물점 앞에 있는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소. 며칠 안에 내가 찾아가리다. 그렇게 돌쇠는 돈 1000냥을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관직에 오르는구나. 사또라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좋아하던 돌쇠는 하루 이틀 날이 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슬슬 소식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돌쇠는 주막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날이 지나도 양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개로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쇠가 환양을 빠져나올 즈음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것에 배고픔도 있고 며칠을 굶은 돌쇠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고 수저를 놓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얼굴이 누렇게 뜬 한 여인이 아직 어려 보이는 아들을 안고 웅크린 채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미련하긴 해도 마음은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그러고 있습니까? 날도 추운데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으셔야지. 이 돈으로 헌 옷이라도 좀 입고 춥지 않게 계시오. 아이가 아프면 안 되지 않소. 돌쇠는 여인에게 돈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돌쇠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떠나려 하자 여인이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그러니 돌쇠는 알아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오. 나는 그냥 아무개 지방에 사는 돌쇠요. 그러니 여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날이 그럼 언제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이제 고향으로로 떠나는 길이요.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않을 것 같으니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잘 사시오. 그렇게 돌쇠는 휘적휘적 걸음으로 옮겨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주막주인과 여인은 함께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막주인이 잠시 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이나 좀 도우며 살아가는 게 어떻냐? 아들 키우면서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 여인은 그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만 하였습니다. 여인이 주막에서 일하게 된 지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총장수 한 사람이 말총을 한 짐 지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국밥을 먹고 있는 말총장수에게 주막 주인이 그냥 물었습니다. 말총 줬소 얼마에 파시오? 그러니 이 말총장수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말총 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냥 내가 싸게 줄게. 성냥만 내시오. 그러자 주막 주인은 손을 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요 근래 말총을 팔러 오는 장수들이 아예 보이지 않았는데 이참에 말총을 사둬야겠구나. 마침 성냥이 있으니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말총 장수에게 돌쇠에게 받은 성냥을 주고 말총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갑자기 말총이 수량이 이상하게 적어져서 말총을 파는 장수가 많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총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성냥이던 말총값은 무려 30냥으로 10배나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30냥의 돈을 벌게 되었고 주막에 빈방 하나를 얻어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사다가 놓고 팔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인의 장사 수완이 제법이었습니다. 아니 제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 30냥 정도 가지고 있던 여인의 재산은 무려 300냥이 되어 있었고 여인은 다시 돈으로 점포를 늘려 과일 채소뿐 아니라 비단이나 명주 종이와 같은 비싼 물건들도 사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어 재산이 수만 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인의 아들도 어엿한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장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양에서도 입이 떡 벌어지는 큰 집을 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인이 남편도 없는 과부의 몸인데 돈이 많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게 되니 그런 여인의 남편 자리를 노리는 사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무례배나 천성이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막 주인이 여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적당한 사람 잘 찾아서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본뒤 시골 양민의 딸로 태어나서 시집을 갔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어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 간신히 살려서 서로 의지하며 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다 죽어가는 판에 천만다행으로 착하디 착한 선비님을 만나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랍니다. 제가 그분을 어이있는단 말입니까? 저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행여나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을 시켜서 돌쇠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면서 돌쇠의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돌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제가 돌쇠라는 선비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시골의 어느 객사 근처에서 집신을 짜면서 팔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도 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답니다. 혼자 남아서 폐인처럼 살다가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는
집신이라도 짜면서 먹고 살고는 있다고 하는데 몰골이 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심부름을 하고 온 머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되겠니? 이 편지와 함께 돌쇠님에게 이 300냥을 전달해다오. 그렇게 여인은 돌쇠 앞으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간 있었던 자신의 일들을 다 적고 끝에는 이 돈을 노자로 삼아 한양으로 꼭 한번 와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심부름으로 머슴은 돌쇠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가서 여인이 준 상백냥과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랍니까? 그러니 일꾼이 말했습니다. 그 일전에 간 한양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편지도 꼭 읽어보시죠. 그렇게 돈을 전해받은 돌쇠는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서둘러 읽어봤습니다. 그때 성냥을 준 여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편지를 보면서 몹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작 성냥의 은혜를 미리 기억해 주고 갚는다니.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돈으로 참으로 감격스럽구나. 돌쇠는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기와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을 듣고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고 앞에서 어물쩍거리며 기다리고 있던 돌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쇠님 오랜만이요. 제가 그간 돌쇠님을 얼마나 찾았다고요. 왜 이제 오셨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돌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얼마 후 돌쇠와 여인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돌쇠는 여인에게 많은 점포와 땅과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산이 자그마치 3만 냥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성냥이 3만 냥이 되어 돌아오게 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조그맣게라도 선행을 한다면 이 돌쇠처럼 복이 몇 배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조상을 잘 모시는 효자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가진 거 없는 사람이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챙겨 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 날만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남은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제사날을 조상님들이 오시는 잔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밥도 나누어 주고 자신 의옷도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이 돌쇠의 집 바로 옆에는 마을에서 큰 부자 중 한 사람인 욕심 많고 탐욕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세경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른 집 머슴보다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꺼주고 그걸 핑계로 집과 전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만 보면 혀를 찼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지나가는 거리니 부자 집에 가서 동냥을 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며칠 굶어서 그러는데 찬밥이든 감자든 적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부자는 거린을 한심한 듯 쏘아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놈아, 어디 와서 동냥질이냐? 내가 아궁이에 찬밥이 많지만 그걸 씌워서 버릴 망정 너 같은 거지 녀석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는 거지를 마구 패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거지는 가뜩이나 배가 고파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매질까지 당하니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돌쇠가 길가에 앉아 기력 없는 거린을 보았습니다. 마침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감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거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많이 시장한 것 같은데 이거라도 괜찮다면 드시겠습니까? 거린은 돌쇠가 준 감자를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고 옆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주었습니다. 거린이 감자를 다 먹고 나서는 살 것 같다는 듯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은혜는 나중에 꼭 보답하겠소. 조만간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거린의 말에 돌쇠는 어르신, 괜찮습니다. 감자 몇 개 드린 것뿐인데 은혜라뇨.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도승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군요. 저에게 시주를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너희 중이랑 것들은 말이야. 아주 꽁으로 밥 얻어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구나. 썩 나가라. 그러면서 도승에게 옆에 있던 작은 돌을 하나 주워서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은 도승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자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가엾은 사람이로군요. 재물은 많아 넉넉하지만 마음속은 아주 좁아 쌀한톨조차 들어갈 수가 없구려. 참 딱하오. 그러니 부자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 놈의 꼴을 네가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소리는 쉽게 못할 것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가엾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 도승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그것을 잃을 때 고통이 그만큼 큰 법이지요. 제가 당신의 앞날을 내다보니 당신은 가진 것에 비해서 공덕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은 언젠가는 몽땅 옆집 사람의 것이 될 것이며 옆집 사람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닥칠 화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거든 공덕을 쌓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도승의 말을 들은 부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에라이 땡중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라. 어디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느냐. 그래놓고 나에게 시주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것이냐. 썩 나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오면 널 개패듭해서 보내겠다. 쫓겨난 도승은 옆집 돌쇠에게 갔습니다. 보살님, 어려워 보이지만 시주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쇠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온 스님의 이마에 재빨리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시기에 이처럼 봉변을 당하셨나요? 그러자 도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쇠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항아리에 있던 보리쌀을 팍팍 그어서 도승에게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게 전부인데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보살님이 준 것은 보리쌀 한 바가지이지만 마음만은 어떠한 것보다 큰 시주입니다. 이리 공덕을 많이 쌓으셨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도승은 떠났습니다. 부자는 도승을 내쫓고 나서 한참 뒤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승놈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왜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혹시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불안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안을 낳지 않겠습니까? 도승이 던지고 간 말들은 부자의 머릿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거렸습니다. 아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래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부자는 그렇게 밤새 자신의 재산이 옆집 돌쇠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날밤을 꼬박 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이 모두 옆집 돌쇠의 것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논밭 재물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아주 초라한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팔아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아주 진귀하고 비싼 금덩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금덩이를 항상 쓰고 다니는 갓 속에 넣어두고 꿰매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재산을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면 옆집 놈에게로 넘어갈 리가 없겠지. 그 땡중의 말이 헛소리라는 게 틀림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부자는 마음을 푹 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겠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마을 근처에 강변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서 그의 갓이 강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자가 황급히 강으로 몸을 던져서 갓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부자가 손을 열심히 뻗어 간신히 갓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주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나타나서는 금덩이가 들은 갓을 얼른 삼키고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갓이 사라졌다. 금덩이가 사라진 거야. 이럴 수가. 난 망했구나, 망했어. 평생 모은 재물이 날아가 버린 게야. 부자는 그렇게 강물 앞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던 갓이 떠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갓은 보이지 않았고 부자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자의 갓을 집어 삼켰던 물고기는 인근 강가에서 고기를 잡던 한 어부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아이, 물고기를 누가 살까? 아이고, 이렇게 큰 물고기는 손질도 힘들고 맛도 없는데. 큰 잔치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어부는 물고기가 누가 살지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을에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분주해하던 돌쇠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랫마을 돌쇠에게 이 물고기를 헐값에라도 팔아야겠구나. 제사상에 큰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야겠네. 그렇게 어부는 제사상을 준비하려 장터에서 장을 보고 있는 돌쇠에게 갔습니다. 이봐 자네, 내가 이번에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말이야. 제사상에 커다란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정말 좋지요. 커다란 물고기면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함께 계시는 친구분들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겠군요. 돌쇠가 기뻐하니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오라, 이거 봐라. 이거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어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만큼 말이야. 값이 좀 나가는데 자네는 이 마을의 훌륭한 효자이니 내가 싸게 해줌세. 보통 물고기 값에 3배만 지불하게. 원래는 5배는 받아야 하는데 자네는 효자니까 그렇게 받는 것일세.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부님 제가 그럼 금방 들어가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꺼내오겠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오랜 기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어부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커다란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다시 봐도 정말 큰 물고기구나.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돌쇠는 물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금덩이였습니다. 세상에 아이 어찌 이럴 수가 물고기에서 이 금덩이가 나오다니. 돌쇠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상을 더 풍족하게 차려드릴 수 있겠구나. 돌쇠는 그렇게 금덩이를 팔아 그동안 궁핍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돌쇠는 그것이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더욱 풍족하게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쓰질 않고 잘 모으니 한 번 늘기 시작한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커지듯이 더욱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일평생을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재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원래 부자였던 부자는 그렇게 도승의 말대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돌쇠를 보고는 옛날 자신이 홀대한 도승의 말을 떠올리며 한탄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말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술을 무척 좋아하는 큰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노인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였는데 술을 먹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펑펑 놀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자식도 부인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술만 마셔대니 이 노인에게 시집오는 처자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자 노인의 집에는 노인과 노인의 집안일을 봐주는 2명의 머슴 형제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돌쇠고 동생은 먹쇠였습니다. 부자 노인은 그런 머슴들에게 아예 집안의 모든 일들과 재산 관리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머슴 형제들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큰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슴 형제들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자 노인의 재산에서 몰래 돈을 조금씩 빼내어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들여도 어머니의 병은 계속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용환 의원이 머슴들의 어머니를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아무래도 100년 이상 된 산삼을 달여 먹여야 낫는 병인 것인데 병이 낫는다는 말에 이 머슴 형제들은 깜짝 놀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럼 100년 이상 된 산삼을 구해 와야겠군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디 한두 푼 하는 것인가? 자네들 형편에 그것을 사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일해야 할 것인데 이를 어쩐다냐? 이제 마음의 준비들 단단히 하시게나. 의원의 말을 들은 두머슴 형제는 낙심하며 터덜터덜 주인 영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마당을 쓸던 돌쇠가 잠시 하늘을 보며 고민하더니 먹쇠에게 말했습니다. 먹새야, 우리가 이 집에서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의 주인 영감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 술만 퍼마시고 잠만 자고 있으니 사실 이 집은 그동안 우리 것이나 진배 없지 않은가? 그러자 동생 먹쇠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 그렇긴 그렇습니다. 형님 그 덕분에 몰래 어머니 치료비를 빼다가 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하십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인 영감은 가족도 없고 매일 술 먹고 방에서 잠만 자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이 집과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사는 것이 어떤가? 형님 하지만 주인 영감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어찌 그런답니까? 그나마 어머니 병 치료비 빼다 쓰는 것은 나중에 벌어서 되돌려 놓으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먹쇠의 말대로 이 주인 영감은 집안일을 모두 머슴 형제들에게 믿고 맡겼고 머슴 형제들을 늘 자신의 친아들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품삯도 다른 집에 두세 배씩이나 챙겨주며 자신들이 뭘 하든 잔소리 한 번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집 하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대우를 받았기에 그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주인 영감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먹새야, 그럼 어머니를 저대로 돌아가시게 둬야 한다고. 이리 눈앞에 방법을 두고 어찌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그럼 돌쇠 형님 어찌 좋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들을 잔뜩 준비를 해두는 것이지. 그러면 주인 영감이 무척 좋아하면서 술을 먹을 것이고 술이 취하면 우리가 계속 더 술을 먹이는 거야. 그럼 아마도 아예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요? 설마 영감님을 해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먹새야, 일단 내 말대로 해보자고. 두머슴 형제는 계획대로 주인 영감을 위한답시고 독하고 귀한 술을 잔뜩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주인에게 술을 건네며 주인 마님,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술들을 잔뜩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 있지 뭡니까? 주인 마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술을 다 사왔습니다요. 아니 뭐라 세상에 이리 귀한 술들을 사오다니.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머슴들이야. 아니지 머슴이 뭐냐? 내 아들들이지. 참으로 좋구나. 조아 머슴 형제가 가져온 독한 술을 잔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술을 잘 먹는 노인이라도 끝도 없이 독한 술을 먹어대니 결국에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돌쇠 형님, 영감님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어찌합니까? 그러자 돌쇠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와서는 말했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불러 모은 돌쇠는 정신을 잃은 부자 노인의 옷을 잘 갈아입히고 부자 노인을 관 속에 넣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파고 그 속에 관을 넣는 장례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술꾼 부자 노인도 관에 넣어진 후에는 그와 같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너무나 깊이 취한 채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을 묻는 일을 무사히 끝낸 두머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먹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의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해봐야겠다. 두머슴은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온 마을, 옆마을, 앞마을, 뒷마을 다 뒤져보아도 머슴 형제가 이 산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산삼이 없단 말이오. 약재를 파는 상인에게 형제가 물으니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이야. 얼마 전에 한 부자가 와서 이 근방에 산삼이란 산삼은 죄다 쓸어갔어. 남은 게 없어. 결국 머슴 형제는 산삼 값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다음 날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좋은 술과 고기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많은 물건들을 들고는 주인 영감이 묻혀버린 무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에게 쫓기는 도중이어서 물건들을 숨길 곳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곳 동굴이 좋겠소. 이곳이라면 도적들에게 물건들을 들키지 않게 숨길 수 있을 것이오. 여기 말에 실려있는 음식들과 물건들을 숨겨놓고 말들을 타고 일단은 도적들을 피해 몸을 피합시다. 라고 상인의 우두머리가 상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인 일행들은 그렇게 주인 영감의 관이 놓여있는 동굴 속에다 음식과 물건들을 감추고는 얼른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주인 영감이 묻혀있는 관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인 영감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지금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깨어나게 된 주인 영감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다들 어디 가고 나만 여기 있는 것일까? 아니 모두 어디로 간 거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주인 영감은 덜썩당에 주저앉아서 주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술병들이 손에 와닿고 손을 덮어대니 고기와 음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주변에는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이건 돌쇠와 목쇠가 나를 여기에 버려둔 게 분명한데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리 진귀한 술과 음식들과 함께라니 이곳은 천계인가 보구나. 주인 영감은 우선 고기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술을 꿀꺽 마셨습니다. 좋아하는 술이 들어가니 갑자기 즐거운 기분이 되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인 영감을 산채로 관에 넣었던 두머슴들은 주인 영감의 재산을 얻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필요했던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허탈하였습니다. 돌쇠 형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괜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다 목세야. 혹시 주인 영감께서 살아있진 않으실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빨리 가서 꺼내드려야겠다. 어서 한번 가보자꾸나. 두머슴 형제는 주인 영감이 혹시나 살아있다면 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황급히 주인 영감이관을 놔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숨을 헉헉대며 두머슴 형제는 동굴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덤 속으로부터 주인 영감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세야, 주인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신 모양이야. 동굴 안에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럴 게 아니고 빨리 들어가서 구해드리자. 두머슴 형제는 서둘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한참 동안에 동굴로 들어가니 정말로 콧노래를 부르며 배불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주인 영감이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나 멀쩡한 주인 영감을 보고 안도하는 한편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라 이놈들 잘 만났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당황해하며 머슴들이 주변을 보니 그곳에는 수많은 술병과 그 밖에 많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네 천하의 나쁜 놈들아. 네 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옥황상제께서 날 보살펴 주셨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머슴들보다 잘 대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네 놈들 내 재산을 탐낸 것이냐? 내가 자식도 없고 이 재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들 같은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죽을 참이었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 머슴 형제 중에 형인 돌쇠가 주인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다 들은 주인 영감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그냥 모른 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냐? 미련한 것들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나한테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 영감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니 모자란 것들아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고 했더냐? 그게 온 마을에 다 사라진 이유가 말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산삼주를 담궈서 먹기 위해 모두 사들였다. 그러니 그것을 쓰면 될 것이로구나. 당장 창고에서 꺼내다가 어머니께 고아드려라. 그러자 돌쇠가 눈이 번쩍 뜨며 아니 정말입니까요? 주인마님, 어찌 저희들은 주인마님께 이런 못된 짓을 하였는데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 귀한 산삼을 주시겠다니.
이놈들아, 낳은 자식만 부모더냐? 내가 너희들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지가 오래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부모가 용서해야지 어찌하겠느냐. 두머슴 형제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머슴 형제는 주인 영감에게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주인 영감님께 이런 금수 같은 짓을 해버렸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놈들아, 그래도 덕분에 여기 아주 훌륭한 술이랑 음식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두머슴 형제와 주인 영감은 동굴에 있던 귀한 술들과 음식들을 모두 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두머슴 형제는 부자 노인이 사두었던 산삼으로 어머니를 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 영감은 정식으로 두머슴 형제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는 양아버지인 주인 영감을 온 정성을 다해 봉양하며 잘 살아가게 되었고, 부자 노인이 나이가 많아 결국 정말로 세상을 뜨게 되니 그 뒤를 이어 주인 영감이 아들이 된 두머슴 형제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혈육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자신의 머슴들을 생각하고 용서한 노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혈육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기르시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정말 성심이 아주 착한 사내였습니다. 비록 가난은 하더라도 인간 법도의 도리를 잘하는 사내였습니다. 정직하며 매우 부지런하고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돌쇠가 나이가 들어 혼인을 했는데 돌쇠의 아내는 돌쇠 못지않게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집안도 역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혼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밭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밭에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밭의 땅덩이가 작았기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돌쇠가 혼인을 하고 아이까지 하나 둘셋까지 생기게 되니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 같이 한 끼를 먹으면 그나마 잘 먹는 것이 될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습니다. 돌쇠와 부인도 굶을 판인데 아이까지 생기면 얼마나 식량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커갈수록 많이 먹었고 돌쇠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끼니가 걱정되어 밥도 거를 정도로 가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돌쇠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늘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도 언제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은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던데 저흰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가을이 되면 곡식들을 수확해서 좀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다오. 그렇게 말하고 돌쇠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와서 아이들 앞에 내놓으며 자, 얘들아, 배고프지? 그럼 이 물을 한 모금씩 마셔봐라. 배가 조금 찰 거야. 아이들은 돌쇠의 말대로 크게 물을 한 모금씩 들이마셨습니다. 맛있는 우물물을 배불리 먹었니? 오늘 이물이 점심이다. 일단 그걸로 배고픔을 달래보자꾸나. 네, 아버지 물이 정말 맛있네요. 정말 배가 고픈 게 없어졌어요.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오늘 점심은 정말 배불리 먹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 새끼들이 굶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이웃집이 새끼를 먹는다고 하니 당장 가서 먹을 것을 빌려봐야겠어. 부인은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이웃집에 가보았습니다. 새끼를 먹는다던 이웃집 형편도 어렵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서 새끼를 먹는다면서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먹을 것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그럽니다. 꼭 갚을게요. 아이고 새끼라고요? 그래 맞긴 하지. 그런데 우리 네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3일을 굶으면 하루는 3끼를 배불리 먹는 것이지. 그러면 그래도 그날은 배가 부르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나 다름없지. 미안하구려.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아무것도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네. 그랬군요. 아닙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식을 듣고 찾아뵌 것입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결국 부인은 먹을 것을 빌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니 돌쇠는 가족들이나 부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남편을 만나서 우리 자식들과 부인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밭일을 하다 쉬고 있는 돌쇠 앞에 웬 노인이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뭐 그냥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마을에서 뵌 적이 없으신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돌쇠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돌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안 가시고 날 자꾸 쳐다보시지? 돌쇠는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노인이 너무나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일을 하다 말고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저를 자꾸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시지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니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실 지나가는 노인이 아니라네.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는 도사이네. 아니, 정말입니까? 어르신께서 도사라고요? 그래, 오늘은 자네를 도와주기로 했네. 자네에게 내가 기회를 주기로 했네. 기회라니요? 무엇이지요? 어르신, 기회는 두 가지인데 자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나. 첫 번째 기회는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보답은 10년이 지난 후 가져갈 것이라네. 그리고 다른 기회는 당신이 늙어서 일할 힘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가져가지는 않을 걸세. 자, 어떤가, 무엇을 선택하겠나? 그 말을 들은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힘드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아내와 자식들이 쫄쫄 굶고 있어 더 이상 안쓰러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돌쇠를 보면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 저쪽에 소나무 밑에 가서 땅을 파보게나. 거기에 선물이 있네. 나는 그것을 10년 뒤에 찾으러 올 것이네. 그때 나에게 반드시 돌려주게.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는 모두 자네가 책임져야 하네. 노인은 그러더니 갑자기 돌쇠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뭐지, 정말 신기한 노인이군. 선물이라. 돌쇠는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가서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주 커다란 산삼이 여러 뿔이 있었습니다. 산삼이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이 여러 뿔이나 있네. 이게 왜 냉재냐? 돌쇠는 몹시 좋아라 하며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삼을 본 부인은 너무나 놀라하였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웬 산삼이에요? 돌쇠는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부인, 이 산삼을 어찌하면 좋을까? 갑자기 이런 귀한 걸 얻으니 무얼 할지 모르겠소. 그러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걸로 우선 농사를 지을 땅을 더 사봐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작으니까 늘 가난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좀 된다면 일할 사람도 좀 구해보고요. 그리고 집도 늘리고 농사 잘 짓게 소도 한 마리 사요. 돌쇠는 아내의 말대로 산삼을 팔았더니 글쎄 천냥이라는 거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사고 집도 사고 일꾼을 구하고 소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돌쇠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하였고 더 커진 땅에서 더 많은 농작물을 키우게 되어 갈수록 살림살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돌쇠 가족은 이제 하루의 세 끼를 정말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또 먹어도 돼요. 오늘 벌써 두 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끼를 먹는다고요. 그럼 저녁이 되었으니 저녁밥을 먹어야지. 원래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한단다. 세상에, 아직 배가 부른데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 돌쇠와 부인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돌쇠의 가족들은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고 사치를 하거나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잘 아끼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돌쇠의 자식들도 어느덧 잘 먹고 잘 자라서 아버지 돌쇠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니 더욱 수확하는 곡식의 양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던 어느 날 돌쇠의 부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루에 세 끼를 먹게 되었고 집도 좋아지고 돈도 남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 남은 돈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어떨까요? 오, 부인,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선녀랑 결혼을 한 것이 분명하구만. 아이 참 당신도. 그럼 우리 옆집부터 좀 도와줘요. 그 집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아니고 4일에 한 번 3끼를 먹는다네요. 아니 그럼 3일을 굶고 하루는 새끼를 먹는 것이었소. 거참 당장 가서 어서 도와줍시다. 진작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었는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소. 그렇게 돌쇠와 아내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는 돌쇠에게 갑자기 10년 전 만났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여보시게 오랜만이야. 표정을 보니 그간 잘 지냈나 보군. 아이고 노인장 덕분에 참으로 잘 살았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돌쇠는 노인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는 겐가. 어서 일어나게나. 아닙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집 식솔들이 매일 새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주신 산삼값을 돌려받으러 오신 게 맞으신 거죠?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쇠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산삼값으로 받은 1000냥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산삼값은 내가 받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네. 그래 자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산삼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네. 그게 정말인가요? 산삼값을 돌려준 사람이 저 혼자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설마 갚지 않은 겁니까? 다만 언제 받았는지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었더군. 모두들 내가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자네처럼 당장 받겠다고 하더구만. 그런데 자네와는 다르게 그렇게 산삼을 받아 돈이 생기고 나면 점차 게을러지고 돈을 여기저기 쓸데없는데 허비하다가 10년이 지나면 산삼값을 다 쓰고 줄 것이 없으니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냥 모두 나를 내쫓는 것일세. 그리고 말년까지 더욱 궁핍하게 살아가는 게지. 기회를 주어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 그런데 자네는 달랐네. 산삼값이 생겼는데도 사치를 하거나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불려나갔지. 심지어 남는 돈은 다른 이웃들까지 돕기까지 하였으니 내가 산삼을 주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쓴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네. 그래서 이 산삼값도 그냥 자네에게 선물로 주겠네. 내가 이 산삼을 받아가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에게 또 선물로 줄 것인데 그냥 자네가 가지고 있으면 자네가 알아서 좋은 일에 쓸 것이 아닌가. 나도 그럼 수고도 덜고 편하지 않겠나. 예, 그렇군요. 제가 그럼 이 산삼값을 어르신이 하는 대로 어려운 이웃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돌쇠가 산삼값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사이에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내가 산신령을 만난 것이구나. 감사하게 하늘이 날 도와주신 거야. 그래,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돌쇠는 노인의 말대로 계속 열심히 일하며 노인이 주고 간 산삼값을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자식들도 모두 일이 잘 풀리고 잘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뜻하지 않는 기회가 생기면 돌쇠처럼 한결같이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아주 괴짜로 유명한 소금 장수돌쇠가 있었습니다. 이 소금 장수돌쇠는 장기를 아주 잘 두었는데 소금을 팔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는 장기를 둘 때 꼭 내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일부러 첫 판은 져주고 내기의 강도를 올려서 다음 판에 이기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장기를 두었기에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 갔다가 주막에서 어리버리한 사내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는 저 사내가 분명 소를 팔러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사내에게 다가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복에 자네 장해소를 팔러 나온 거지. 그러자 사내가 돌쇠를 보며 예, 그렇소. 오늘 장날이기에 인원 팔아서 논밭대기 좀 사러 나왔소. 그러자 돌쇠가 웃음을 지으며 근데 소장이 서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소. 장이 열릴 때까지 탁주 한잔 하시게나. 탁주 값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내는 흔쾌히 돌쇠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돌쇠 옆에는 장기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내도 소일거리로 장기를 자주 두고 있어 장기판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장기를 둘 줄 아시오. 그럼 할 것 없는데 나와 한 판 두시겠소?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소, 나도 지금 심심해서 장기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다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 약간이내게 어떻겠소? 그리고 수백 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보여주며 그 중에서 한 냥을 꺼내 사내의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돌쇠의 돈주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돈이면 소열마리 이상은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양 내게 어떻겠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소?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양은 너무 적소. 최소 10량으로 하지요. 돌쇠는 일부러 주저하는 척하며 그렇소. 너무 큰 내기인데 여태 한양 이상은 내게 한 적은 없어서 조소, 그래 10량으로 하지요. 그렇게 장기 내기가 시작되었고 장기판은 금방 끝났습니다. 사내가 돌쇠를 아주 쉽게 이긴 것입니다. 돌쇠는 10냥을 주며 아이고, 정말 잘 두시는구려. 내 이리 잘 두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괜히 내기를 했구려. 돌쇠의 말에 사내는 우쭐대고 눈은 돌쇠의 돈주머니를 향하며 아니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소. 다시 한번 둡시다. 이번에는 20량 어떠시오? 당신도 돈을 따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당신이 너무 수가 좋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조소까지껏 합시다. 그렇게 장기 내기가 시작되고 사내가 역시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더욱 의기양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우리 이제 한 판만 더 두시는 게 어떻소? 이제 재미가 막 붙었는데 마지막 판이니 크게 내기를 해야 하지 않겠소? 어떻소? 난 지금 딴 돈과 저소를 걸겠소. 당신은 돈으로 100냥을 걸면 어떻겠소? 그러자 돌쇠가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는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판만 이기면 당신은 손해본 것도 찾고 저소도 가질 수 있소. 어째 괜찮지 않겠소? 그러자 돌쇠가 짐꾸러미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다만 이 내기가 정당한지 확인서를 적어서 보관합시다. 그래야 뒤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돌쇠의 말에 너무 기뻐서 확인서에 날이 나고 마지막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들려는 사람에게 이길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장기 내기는 금방 끝나고 돌쇠는 소이고삐를 잡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기 내기였소. 내 당신 덕에 소를 한 마리 얻을 수 있었소. 혹시 내기에 불만이 있다면 확인서를 관아에 갖다 주시오. 사내는 그제서야 돌쇠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를 가지고 가는 돌쇠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돌쇠가 지나가던 선비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린 내기 장기 한 판 둡시다. 조서 어떤 내기를 원하시오? 돈 내기를 원하시오? 돌쇠가 딱 보니 말이 양반이지 돈 없어 보이는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 놈을 혼쭐 내줘야 하겠다는 흑심이 올라왔습니다. 돌쇠는 양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누구는 날 때부터 양반이고 누구는 천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것은 재미가 없지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배꼽을 베어 가기로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농담도 잘하셔. 어찌 배꼽을 가지고 내기를 하잔 말이냐. 농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정말 장기를 재미있게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질 것 같아서 그러시오.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이 돌쇠가 그렇게 선비를 도발하니 선비는 순간 발끈하였습니다. 누가 질 것 같단 말이냐. 그래, 배꼽 가지고 내기를 하자. 선비가 내기를 한다고 말하니 돌쇠가 서약서를 꺼내어 들이밀었습니다. 자, 여기 내기 내용이 담긴 서약서요. 서명하십시오. 그렇게 선비는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장기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의 장기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신분이 양반이었다면 나의 이름을 떨칠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비는 순식간에 돌쇠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쇠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어찌 그러시오? 지금 뭐 하는 게요? 선비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도망을 치시오? 서약서 보시오. 여기 배꼽을 베어내기로 내기를 하지 않았소. 그러니 선비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내가 장기에 졌지만 어떻게 장기 한 판에 내 배꼽을 베어내려 한단 말이오. 그럼 내가 죽을 것이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나는 내기를 했고 당신은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소. 난 이대로 할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소란스러워지니 결국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포졸들은 선비와 돌쇠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소란을 피웠느냐? 사또가 부르니 돌쇠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자가 서약을 지키지 않으려 하니 부디 약속을 지키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배꼽을 베어내야 한다니 장기한 판의 말이냐?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사또의 말에 돌쇠가 말했습니다. 사또하지만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서로를 믿고 서약을 하겠습니까? 부디 이행하도록 명을 내려주십시오. 사또는 듣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장기해졌다고 배꼽을 베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니 돌쇠의 말대로 그것을 이행해야만 하였습니다. 결국 사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까지 와서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그런 사또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딸아이가 졸라대니 사또가 마지못해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뭘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가시지요. 뭐라고 네가 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그렇게 사또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딸을 데리고 관아에 갔습니다. 그렇게 사또의 딸은 돌쇠와 선비의 앞에 나가서 먼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배꼽을 두고 내기를 하고 장기를 두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겁니까? 제가 이겼지요. 그러니 사또의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기셨으면 그 자리에서 배꼽을 베어내면 될 일이지. 못하러 관아까지 와서 난리십니까? 그러자 돌쇠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 제가 그리 할 수 있었으면 그리 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배꼽을 베지 못하게 하니 어찌합니까? 그러자 사또의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선비를 보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기를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어째서 관아까지 오도록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입니까? 당장 약속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겁을 집어먹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딸의 말을 들은 돌쇠는 단도를 품에서 꺼내어 선비의 배꼽을 베어내겠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또의 딸이 입을 열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꼽을 베어내는 것이야 서약서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만약 선비가 피를 흘리거나 배꼽 말고 다른 쪽 살점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이 내기와 서약서와는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미리 알고 배꼽마 나주 잘 베어내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몸을 흉기로 상하게 한 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사또의 딸이 물으니 옆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흉기로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 자는 말이지. 곤장 100대를 맞아야겠구나. 그리고 관아 감옥에서 10년을 갇혀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다 도리어 자기가 곤장을 맞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장난 삼아 내기를 하다가 장난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부디 이 내기를 없던 일로 하겠으니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놈 당장 서약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거라. 서약을 하였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서약을 그렇게 쉽게 취소한다면 어찌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서약을 하겠느냐. 사또가 돌쇠가 어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 돌쇠가 그대로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울며 불며 애원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또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라. 또한 여기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듣거라.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이런 장난을 치거나 이런 내기를 일삼는 자는 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한 서약은 애초부터 무효로 할 것이다. 본래 네가 서약을 이행하게 하고 곤장 100대를 때려
내 놈도 반병신이 되거나 죽어야 마땅할 일이지만 곤장 30대만 내릴 테니 다시는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장난이나 내기를 해선 안 된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또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곤장 30대를 맞고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다시는 못된 내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또의 현명한 딸의 지혜로 선비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재판을 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거나 내기를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들을 기만하는 도박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쇠보다 더 혼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